예,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이슈들 함께 짚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쪽 경제 지표 얘기도 물론 해야겠습니다만은 지표가 개선되는 건 개선되는 건데 일단 심리적으로는 또 코로나, 재유행 이런 헤드라인이 많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 자체는 다시 위축으로 가나 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그 상황, 과정을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그 7월 이후에는 어쩔 건데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 다 떨어지고 이제 FRB 쪽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지표는 지난주부터 이제 좋은 것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용 지표에 가려져 있지만 산업 생산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좀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좋아지는 지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7월로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얼마나 쫓아가는 거가 달려 있겠죠. 외국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좀 쫓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걸 논해야 될 텐데 일단은 산업 생산 지표를 보시면은 이쪽에서 안 좋게 나타났다는 것은 돌아서질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아래쪽이 이제 제조업 지표 빨간색으로 해서 튀어 올라왔고 전체 지표가 이제 남색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위에 이제 제일 위에서 꺾여져 있는 그게 유틸리티 쪽이고요. 네. 업종 산업 부문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제일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제 광업 포함해가지고 에너지 쪽.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뭐 항상 지금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예, 저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 제조업 지표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가 제일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저렇게 진짜로 좋아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조업 지수 이제 지표가 나오는데 만약에 저 산업 생산 지표 중에서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좋게 나오지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표가 저렇게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도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왔네 이제 이렇게 좀 실망을 한 것이지만 돌아섰다라는 게 중요하고 저렇게 지표가 돌아설 때 반전이 나타날 때 이 주가 흐름이 탄력이 제일 강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선다 해서 더 강해지진 않겠지만 여태까지 강해진 거를 좀 뒷받침이라도 해준다면 불안감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지표가 돌아서는 것이 이제 점차 확인이 되고 그래서 지나간 상승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더불어서 좋아지면은 추가 상승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제가 이번 주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내일의 PMI 지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지수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26일에 개인 소비 지출은 제가 예전부터 이거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 5월에 저점 찍고 얘가 먼저 돌아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거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이 연은 총재 분들이 이제 연설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묘하게 또 미국채 발행 일정하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23, 24, 25일로 발표가 채권이 발행이 되는데 25일 날 또 저런 총재 연설이 나오면은 저 사람들 또 미적지근하게 얘기를 해서 위험자산 쪽으로 가진 않게끔 해서 채권 발행 잘 되게끔 또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개인 소비 지수일 때 26일에 나오는 그런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6월 말 7월 초로 이어지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표 일정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를 짚어줬는데요. 뭐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급반등하는 거 그리고 산업 생산 좀 그래도 호조세를 기록하는 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비슷하게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다 보니 펀더멘털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는데 그 정점이 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26일에 발표 예정인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이런 뭐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결국에는 연준 쪽에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시장에 사인을 줄 것이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래 7월 이후엔 어쩔 건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뭐 이렇게 긴급하게 풀어놓은 자금도 7월이면 다 소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연준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가늠하자는 것이죠. 예. 수치로요. 그래서 뉴욕 페드 이 리서치 쪽에서 나온 그 GDP 성장률 전망표를 그냥 캡처를 해서 띄워왔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별로, 그러니까 시나리오 1이 지금처럼 모든 게 다 이제 정상화가 이제 되고 좋아지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로 났을 때 이 GDP 성장률이 21년, 22년, 23년까지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산업 사이클에 영향을 줘서 좀 더 안 좋아지는 영향이 커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맨 아래 거는 뭐 소비도 안 좋아지고 생산도 망가지고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를 놓고 보는 겁니다. 네. 그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9.9%라는 것이죠. 올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뭐 월드뱅크 쪽의 자료도 종종 보여드리고 뭐 OECD 것도 보여드리고 IMF 것도 보여드렸는데 네. 저런 수치는 사실 최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FRB 쪽에서 저 정도의 수치를 내놓으니까 솔직히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그거요. 그것은 사람들이 저렇게 FRB마저도 저런 수치를 내놓네라고 하면서 덩달아서 이렇게 안 좋은 전망들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설사 9.9%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 2021년, 22년, 23년을 보십시오. 네. 성장률을요. 그러면 제일 좋은 케이스는 2021년에 급반등이 나타나지만 22년, 23년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놓고 보면 오히려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차라리 최악으로 주가 한번 박살이 난 다음에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저 성장률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사실 투자자한테는 가장 편한 흐름이죠. 네.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를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FRB가 모른다면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FRB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란 네. 말입니다.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위기와 잘못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모르거나 방책이 없는 경우 네. 그냥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계속 조치를 내놓을 거라는 것이죠. 네. 저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얘기는 FRB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7월 이후가 또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은 FRB가 망가졌을 때 얘기죠. 정책이 망가졌을 때요. 네, 네.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FRB가 재료를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재료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FOMC 회의 때 회사채 얘기 안 하고 시장이 약간 흔들리니까 나중에 와서 회사채 얘기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과연 있는가, 정책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나리오를 FRB가 몰랐을 경우로 한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중간 적당히 시나리오 2 쪽으로 흘러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FRB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건데에 대한 대답도 어느 정도는 그림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셨는데 다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연준에서 사실 안 좋다고 하면 경제 진짜 안 좋은가 보다 해서 시장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좀 좋아지고 있다 하면 뭐야 긴축으로 가는 건가 해서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면 어떻게든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준에서 이렇게 반응을 내놓고 그래서 어쩔 건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보다는 좀 작아지면서 수렴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는지 너무 방대한가요, 질문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저겁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키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 진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분기에 이게 확 좋아지면 4분기에 긴축으로 들어간다. 네. 최소한 돈 풀기는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분기가 좋고 4분기는 안 좋을 것이다. 상대적으로요. 지금보단 낫지만. 하지만 돈 풀기가 끝나고 QE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4분기에.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논할 때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이 7, 8월에 지표 보고 난 다음에 할 얘기를 너무 사람들이 빨리 2분기 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FRB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FRB가 과연 정책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FRB 정책을 이제는 또 걷어들여야 되는 게 4분기다. 이런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FRB 자산 항목별 변화 추이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예.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건가? 이 항목별 변화 추이를 보면은 어느 네.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조 달러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어느 쪽이 늘어났느냐 놓고 보면은 맨 아래 오렌지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국채 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거의 절반 이상이 저쪽에서 차지한 거고 이 푸른색 쪽이 이제 모기지 증권 쪽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기 개입했었던 레포 시장이 사실 그건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그게 이번 좀 안 좋은 일 나타났을 때 초반에 각국 중앙은행하고 수합한 거 있죠. 수합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네네네.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 초록색이 새로 나타난 거죠. 없었던 것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맨 2가 잡다한 뭐 회사채나 뭐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크레딧 항목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항목들이 이제 저 안에 다 섞여 있는 것인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게 과연 과한 걷어들일 만한 그런 조치냐 놓고 봤을 때 맨 아래쪽에 저 오렌지색으로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FRB 쪽에서 개입하기 싫어도 어차피 발행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FRB 쪽에서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쪽은 어차피 저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해서 늘어났다기보다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채가 늘어나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따져봤을 때는 과하게 들어간 게 과연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큼 그러니까 과도하게 들어가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산이 막 넘쳐 흘러서 유동성 난리가 날 정도의 과연 그런 개입인가 놓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전체 예. 금액만 크지 항목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저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저런 유동성이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킨 다음에 나타나는 유동성에 더 증가되는 그 모습, 그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까지 나타나면서 과잉 유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항목별로 놓고 본 그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FRB 행보가 좀 더 이어지는 것이고 4분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회수나 QE의 중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FRB를 의심할 때는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 이 지표 초반에 나오는 거, 7월 지표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예. 7월 지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본 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과학 시간에 지질 뭐 할 때나 봤었던 거지 저렇게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자료 자체가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FRB는 모든 시나리오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림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통화 정책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의 여력도 있다 그렇죠. 정도로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스탠스를 이렇게 적용했을 때 증시 대응 전략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좋은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뉴스에 이제 주가가 반락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겁니다. 네, 아마도 네. 지표가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미 고용 지표 좋게 나온 거가 나타났고 이번 주말에 나타나면 이 PCE 지표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7월부터는 좋은 지표가 나타날 때 오히려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나타났던 조정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선순환이 됐기 때문에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그건 기회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7, 8월은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조정이 나타날 때는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그러니까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들 우리가 소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방점 찍고 나서 건전한 조정이 올지 그리고 왔을 때는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결단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분위기와 투자 전략, 스탠스까지 이렇게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